1점탑 13개 식민지 요리 13개 식민지 요리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영국 정착민들은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그들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세 자매 작물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을 함께 심고 단풍나무에서 시럽을 채취하고 사슴 사냥과 야생 칠면조 함정을 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었다면 식민지는 신대륙의 겨울과 계절적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옥수수는 빠르게 주곡 작물이 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척박한 토양에서는 밀이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수십 년 동안 옥수수 가루가 이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영국식 푸딩과 죽은 옥수수를 사용하여 변형되었으며 샘프머시, 조니케이크 같은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옥수수 가루는 식민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빵으로 구워지거나 들판의 노동을 지탱할 수 있는 걸쭉한 죽으로 끓여지는 등 다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나간셋 요리법에서 직접 빌려온 사카타스는 옥수수와 콩을 섞은 요리였습니다. 농장이 성숙하고 재분소에서 밀가루를 빻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이 옥수수에 의존했습니다. 내륙에서는 해산물보다 고기가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사슴, 야생, 칠면조, 토끼, 다람쥐, 심지어 여행 비둘기까지 사냥했습니다. 칠면조는 축제 때 제공되었습니다. 사슴 고기는 구워 먹거나 채소와 함께 쪄 먹었으며 피지언 파이는 반죽 껍질 아래 수십 마리의 새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실패했을 때 사냥은 가족들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숲이 개간되고 정착지가 커지면서 야생 사냥감은 귀해졌고 사람들은 가축과 생선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호박과 스쿼시는 쉽게 자랐고 보관도 용이했습니다. 개척자들은 호박 속을 파내어 우유꿀 향신료를 채운 뒤 통째로 재 속에서 구웠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호박 파이는 없었고 그저 구운 호박과 원시적인 형태의 호박 푸딩뿐이었습니다. 정교한 디저트는 나중에 제대로 된 주방이 갖춰진 뒤에 등장했습니다. 끓이는 것이 주요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칼로리를 최대한 보존하고 연료를 적게 사용하며 굽는 것보다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되었습니다. 델라웨어 밸리에서는 18세기에 육포가 너무나 흔해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퀘이커 그레이비라고 불렀습니다. 질긴 고기를 먹기 쉽게 하기 위해 크림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보존에 대한 집중은 돼지고기 찌꺼기, 옥수수가루 향신료로 만든 덩어리인 스크래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탑2 뉴잉글랜드 요리. 뉴잉글랜드 요리는 해산물을 중심으로 암석이 많은 해안선과 대서양 바닷가를 따라 발전했습니다. 이 지역의 음식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1600년대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 정착민들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구대륙의 요리법을 신대륙의 식재료에 맞게 변형했고 매우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음식을 보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자랑은 클램 차우더입니다. 조개, 감자,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우유가 듬뿍 들어간 걸쭉하고 크리미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1700년대 초반 매사추세츠 해안의 어촌 마을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부들은 커다란 냄비에 잡은 물고기를 넣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재료를 넣어 끓이곤 했습니다. 남쪽에서 발견되는 토마토 베이스의 차우더와 달리 뉴잉글랜드 방식은 감자, 양파, 조개의 크리미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화이트 차우더입니다. 유제품을 고집하는 것은 이 지역의 강력한 낙농업 역사를 반영합니다. 작물 농사가 어려웠던 버몬트와 뉴햄프셔의 시원하고 풀이 무성한 언덕에서 낙농업이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맛의 조화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전통적인 뉴잉글랜드 요리는
자극적인 향신료를 피하고 크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조개의 짠맛이 돋보이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랍스터 롤은 달콤한 랍스터 살을 버터나 마요네즈와 함께 구운 번에 듬뿍 채워 넣은 것입니다. 한때 빈곤층의 음식으로 여겨졌던 랍스터는 해변의 무더기로 밀려올 정도로 흔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하인들은 랍스터를 너무 자주 먹는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남획과 철도 확장으로 인해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클램 베이컨은 해안가에서 뜨거운 돌 위에 해조류를 얹고 조개 랍스터 옥수수 감자를 층층이 쌓아 쪄먹는 공동체적인 행사입니다. 다른 음식으로는 닭밀과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넣은 보스턴 베이크드 빈스, 보스턴 베이크드 빈스 캔에 넣어 찐 짙은 갈색빵, 그리고 소금에 절인 쇠고기와 양배추 감자 뿌리 채소를 함께 끓인 뉴잉글랜드 보일드 디너가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많은 요리에 단맛을 더하며 현지의 베리류와 뿌리 채소는 긴 겨울 동안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절임 보존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킹은 이 지역의 식민지 시대 뿌리와 실용적이고 든든한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3점탑, 3남부 요리, 남부 요리. 종종 미국의 모태 요리라고 불리는 남부 요리는 원주민 아프리카, 유럽의 영향이 혼합된 요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를 일반화하지만 진정한 남부 음식은 각각 독특한 맛을 지닌 여러 하위 지역 스타일의 혼합체입니다. 북부의 밀빵 문화와 달리 남부는 옥수수, 돼지고기, 닭고기에 의존합니다. 돼지 지방인 팔리커포트 리커와 함께 채소를 오랫동안 익히는 방식은 유럽의 포타주 전통과 서아프리카의 채소 스튜에서 직접 물려받은 것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남부 음식의 상징으로 스코틀랜드의 튀김 기술과 아프리카의 양념 및 반죽 기술에서 유래했습니다. 남부에서 튀김 요리가 인기를 끈 것은 더운 날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튀김은 로스팅만큼 집안을 뜨겁게 달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무 연기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바비큐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톡소는 식초 소스, 테네시의 달콤한 토마토 소스, 텍사스의 매콤한 럽 양념이 그 예입니다. 다른 음식으로는 돼지 족발과 함께 요리한 콜라드 그린스 새해 복을 기원하며 먹는 블랙 아이드 피, 검은 눈 완두콩, 콘브레드 그리츠 비스킷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만과 대서양 연안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새우게 굴메기는 스튜찜 튀김 요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디저트는 진하고 달콤합니다. 피칸파이, 피치코블러, 체스파이 스위트, 티파운드 케이크가 매우 흔합니다. 4. 다포 딥사우스 요리. 딥사우스 요리는 다른 남부 음식들보다 더 진하고 달콤하며 농장 경제 역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열기 속에서 발전한 이 요리는 주로 노예 요리사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농장에서 재배한 작물을 사용하여 배를 채우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레드빈스 앤 라이스는 수세기 동안 뉴올리언스를 지탱해 온 음식입니다.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 월요일 내내 뭉근히 끓인 이 요리는 핫소스와 콘브레드를 곁들여 밥 위에 얹어 먹었습니다. 이는 저렴하고 든든한 노동자 계층의 음식이었습니다. 닭고기, 맥이 허쉬퍼피는 맛과 휴대성, 그리고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장점 덕분에 흔해졌습니다. 잠발라야는 스페인 정착민들이 루이지애나에 폐야를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서아프리카 현지 크리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향신료를 쌀과 함께한 냄비에 넣고 요리하는 방식으로 풍미가 뛰어나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건보는 밥 위에 얹어 먹는 걸쭉한 스튜로 해산물이나 닭고기와 소시지가 들어갈 수 있으며 오크라나 필레 가루 파일 파우더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크로피시 보일즈는
가재를 감자 옥수수와 함께 매콤한 물에 삶아 먹는 성대한 공동체 식사입니다. 한 가지 육류와 세 가지 채소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는 미트 앤 쓰리. 레스토랑 스타일은 전통적인 농장 식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딥 사우스 식사 방식입니다. 5. 탑5 미드 애틀랜틱 요리. 이곳은 수세기 동안 무역과 이민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엄청난 이민자들의 영향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미드 애틀랜틱은 미국식 다이너와 델리의 발상지입니다. 이 지역은 샌드위치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즐깁니다. 필리 치즈 스테이크는 기름지고 고소한 고전 요리입니다. 얇게 썬 쇠고기와 녹인 치즈주로 치즈 위즈나 프로볼로네를 튼튼하고 긴 롤빵에 넣은 것입니다. 이는 도시 노동자들의 허기와 빵을 공급하던 이탈리아 제과점에서 생겨났습니다. 뉴욕 서부의 비프 온 웩, 비프 온 웩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금과 캐러웨이 씨앗을 뿌린 키멜백 쿰물웩 롤 위에 로스트 비프를 얹은 것으로 이 지역 음식에 미친 독일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미드 애틀랜틱은 자연적으로 식재료가 풍부합니다. 뉴저지의 가든 스테이트 농장과 펜실베이니아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소 정원을 가꾸던 초기 네덜란드와 스웨덴 정착민들로부터 시작된 습관입니다. 특히 델라웨어만의 연안 해역은 쉐드 전어류, 와구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뉴잉글랜드의 해산물 조리법과 남부의 조리법을 이어주었습니다. 크랩 케이크에는 체소피크만의 달콤한 블루크랩 살이 가득 들어갑니다. 메릴랜드 스타일은 커다란 덩어리 살을 사용하며 형태를 유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빵가루와 달걀만을 사용합니다. 다른 음식으로는 뉴욕 스타일 피자가 있는데 얇고 접을 수 있으며 쫄깃한 도우와 톡 쏘는 토마토 소스가 특징이며 주로 조각으로 판매됩니다. 소프트 프레첼 베이글,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는 독일과 유대인 이민자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과 사이드 호박은 파이 프리터 사이드 메뉴로 등장하며 현지 강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 절임이 다양함을 더합니다. 6점 탑 6. 에팔레치아 요리. 에팔레치아 산맥과 계곡의 험준한 지형으로 고립된 이 지역은 외부 트렌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보존과 자립의 요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보존이 핵심 주제입니다. 레더 브리치스 또는 셔키 빈스는 껍질째 말린 껍질콩으로 나중에 물에 불려 돼지 지방과 함께 요리하여 고기 같은 식감을 냅니다. 옥수수 비트 달걀을 절이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전형적인 식사는 수프 빈스 소프 빈스인데 주로 핀토콩을 돼지 족발과 함께 뭉근히 끓여 콘브레드 및 뜨거운 베이컨 기름에 살짝 익힌 채소와 함께 냅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광부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발명한 페퍼로니 롤로도 유명합니다. 부드러운 빵 속에 페퍼로니를 넣어 구운 것으로 지하 광부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보관성이 좋은 점심 메뉴로 만들어졌습니다. 명이나물 람스, 야생 파 모렐 버섯, 그리고 열대 과일 맛이 나는 자생 과일인 포포포우 같은 야생 식재료는 최근 미식가들 사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계절 별미입니다. 7점 탑 7. 아미시 및 펜실베이니아 더치 요리. 아미시 및 펜실베이니아. 더치 요리는 18세기에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한 독일어 사용 정착민들 사이에서 발전했습니다. 더치 다츠는 네덜란드가 아니라 독일인을 뜻하는 도이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요리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의해 유지된 독일 농경 전통의 보존입니다. 18세기에는 베이킹이 여전히 장작 오븐에서 이루어졌는데 온도가 불규칙하고 쉽게 너무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더치 사람들은 오븐 내부의 너무 뜨거운 부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배추 잎 위에 페이스트리를 구웠습니다. 이 기술과 이 지역의 당밀 무역은 슈플라이 파이와 당밀 크럼 케이크 같은 페이스트리로 이어졌습니다. 음식은 묵직하며
현대적인 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 고된 육체 노동에 열량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차림은 종종 7가지 단맛과 7가지 신맛이라는 개념을 따릅니다. 기름진 고기 요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소 절임, 차우차우 비트 절임, 달콤한 잼이나 사과 버터를 곁들입니다. 이러한 단맛과 신맛의 조합은 미국에 적응한 독일식 입맛의 특징입니다. 이 지역의 파파이는 구운 페이스트리가 아니라 커다란 사각형 국수와 고기, 주로 닭고기나 햄가 들어간 걸쭉한 스튜입니다. 2개의 케이크 같은 쿠키 사이에 크림을 채운 후피파이는 전국적인 간식이 된 또 다른 디저트입니다. 파스트나우트는 사순절 전날인 참회의 화요일이나 카니발 기간에 튀겨 먹는 도넛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해야 했던 라드 설탕 지방 버터를 창고에서 비우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요리의 조리법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요리가 계절 및 종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거의 재창조되지 않습니다. 탑8 이탈리아계 미국 요리. 이탈리아계 미국 요리는 북동부의 리틀 이탈리아에서 생겨났습니다. 주로 남부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고기는 저렴하고 채소는 고향과 다른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토마토 소스는 보통 단순하고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조림 토마토가 저렴하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었기에 대량으로 뭉근히 끓인 레드 소스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썬데이 소스 또는 그레이비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미트볼 소시지 때로는 돼지고기나 쇠고기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드문 스파게티와 미트볼은 고기 가격이 더 이상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계 미국 요리를 정의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빵가루를 입혀 튀긴 뒤 치즈와 소스를 얹은 치킨 파마산 같은 요리는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 요리는 또한 이탈리아의 섬세한 나폴리 스타일에서 튼튼하고 치즈가 듬뿍 든 뉴욕 슬라이스와 카세롤 같은 시카고 딥디쉬로 진화한 미국식 피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파마산과 프로볼론에 치즈가 더 많이 사용되어 가족 식사와 레스토랑에 적합한 풍부하고 층이 쌓인 카세롤 및 오븐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은 더 많아졌고 식사는 더 든든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 음식은 레스토랑과 도시 거주지를 통해서도 진화했습니다. 델리 문화는 절인 고기치즈 채소를 가득 채운 이탈리안 서브 같은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송아지 고기, 파마산 가지, 파마산 페투치니, 알프레도 같은 요리들이 흔해졌습니다. 비록 일부는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이탈리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탈리아에서 기록된 바가 없는 까르보나라 같은 특정 요리들은 1944 연연합군의 로마 해방 당시 미국의 영향으로 그 형태나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9탑 9유대계 미국 요리. 유대계 미국 요리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아슈케나지 디아스포라에서 기원합니다. 이탈리아계 미국 요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재료의 가용성과 경제적 상황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 델리카테스는 미국 이민 2세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호밀빵에 파스트라미와 콤비프를 듬뿍 넣고 머스터드 피클 등을 곁들인 거대한 샌드위치를 내놓는 독특한 미국식 식당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 육류와 유제품을 섞지 않는 코셔 금기 사항을 준수했습니다. 슈테틀 유대인 마을에서 빈곤층의 음식이었던 마차볼 수프, 무교병 가루로 만든 덤플링을 넣은 치킨 수프, 그리고 감자나 메밀로 속을 채운 페이스트리인 크니시스는 미국 유대인 요리에서 사랑받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델리는 또한 전통적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수프와 기타 민족적 뿌리를 둔 요리들을 전문으로 다루었으며 뚜렷하게 미국적인 델리 샌드위치 스타일과 같은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베이글과 럭스록스 샌드위치는 끓인 후 구워낸 독특하고 쫄깃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코셔법은 또한 요리에 영향을 미쳐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디저트가 필요하게 되었고 비유제품 지방 및 대체제에 대한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10탑10 로우 컨트리 요리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해안을 중심으로 한 로우 컨트리 요리는 쌀을 기반으로 한 음식 문화이며 역사적으로 쌀 농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쌀은 일반적인 남부 음식에도 등장하지만 로우 컨트리에서는 더욱 근간이 됩니다. 요리들은 풍부하고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며 복합적입니다. 블루크랩 살과 알로, 오렌지빛을 낸 비스크에 쉐리주를 넣은 쉬크랩 수프, 쉬크랩 수프는 찰스턴의 고급 다이닝에서 볼 수 있는 고전적인 요리입니다. 겸손한 어부들의 아침 식사로 시작된 쉬림프 앤 그리츠, 쉬림프 앤 그리츠는 베이컨과 함께 볶은 가을 새우를 크리미한 스톤 그라운드 그리츠 위에 얹어내는 요리 아이콘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요리는 오크라 콜라드 그린, 필드 피 콩류, 신선한 옥수수와 같은 신선하고 제철인 현지 채소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수수 시럽이나 과일 프리저브 같은 가벼운 단맛의 음식들도 흔합니다. 11. 탑 11 굴라기치 요리. 해안가 로우 컨트리와 연안 섬들에 사는 굴라구라 사람들은 다른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보다 아프리카 문화와 요리 특성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서아프리카 쌀 문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피망 베이컨과 함께 지은 쌀 요리인 레드라이스는 서아프리카의 졸로프 라이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오크라는 수프와 스튜를 걸쭉하게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요리 기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핵심 부분은 조수 웅덩이에서 잡은 게 굴, 새우 등의 해산물을 현지 정원에서 기른 채소 및 곡물과 곁들이는 것입니다. 땅콩과 참깨는 짭짤한 요리와 달콤한 요리 모두에 고소한 풍미를 더합니다. 이는 풍미를 섞기 위해 천천히 조리하는 1인분 냄비 요리 원팟 밀스이며 본토 남부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보다 채소와 곡물을 강조하는 요리입니다. 12. 탑 12 체서피크 요리. 미국에서 가장 큰 하구인 체서피크만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식단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블루크랩과 굴의 생애 주기에 의해 정의되는 수중 중심의 요리입니다. 블루크랩은 이 지역의 필수적입니다. 매콤한 양념과 함께 통째로 찌거나 크랩 케이크로 만들거나 수프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선택되는 양념은 항상 올드베이입니다. 샐러리, 소금 검은 후추, 고춧가루, 파프리카를 섞어 체서피크 해산물 특유의 맛을 냅니다.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부분 덩어리 게살로 이루어져야 하며 크래커나 빵가루, 마요네즈와 같은 최소한의 결합제만 사용한 뒤 황금빛으로 굽거나 튀겨내야 합니다. 굴은 또 다른 기둥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풍부해서 노동자 계층의 저렴한 식품원이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굽거나 우유를 넣은 굴 스튜로 먹습니다. 해산물 외에도 이 지역은 남부 메릴랜드 특산물인 스터프드 햄으로 유명합니다. 염장한 햄에 칼집을 내어 양배추, 케일, 양파를 섞은 매콤한 속을 채워 넣습니다. 이는 영국의 보존 방식에 현지 채소를 접목한 레시피입니다. 메릴랜드의 공식 디저트인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는 만에 위치한 섬들의 고립성을 반영합니다. 8개의 초박형 옐로우 케이크층 사이에 퍼지 프로스팅을 입힌 것이 특징인데 원래 물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어부들을 위해 케이크가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13. 탑 13 플로리다 요리. 플로리다의 요리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올드 플로리다 또는 크래커 음식으로 시골 정착민과 카우보이들의 음식입니다. 스완프 캐비지라고 불리는 야자심 숭어 튀김 훈제, 생선 딥과 같은 소박한 생존형 음식입니다. 그리츠와 비스킷이 기본이 되어 딥사우스와 연결되지만
구아바 페이스트리 사워, 오렌지 마리네이드 및 기타 현지 풍미가 가미된 열대적 변형이 특징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이애미와 키스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 퓨전 요리인 플로리비안 요리입니다. 플로리다의 신선한 열대과일, 망고 감귤류, 아보카도과 쿠바 아이티, 바하마의 카리브해 풍미를 혼합합니다. 로스트 포크, 햄 스위스 치즈, 피클 머스터드를 넣고 누른 쿠바 샌드위치는 템파와 키웨스트의 시가 공장에서 탄생한 비공식주 샌드위치입니다. 키스 제도의 작고 톡 쏘는 라임과 달콤한 연유, 커스터드로 만든 키라임 파이는 이 주의 상징적인 디저트입니다. 다른 인기 요리로는 열대과일 살사, 감귤류와 고추 신선한 허브로 양념한 콩크소라 타코 등이 있습니다. 구운 생선 새우 스톤크랩은 해안가의 기본 메뉴이며 현지 향신료와 마리네이드는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을 끌어냅니다. 플로리비안 요리는 가볍고 활기차며 다채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14. 탑 14 중서부 요리. 중서부 요리는 이 지역의 비옥한 농지와 스칸디나비아 및 독일 이민자들의 강한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핫디쉬는 특히 미네소타와 다코타 지역의 전형적인 중서부 식사입니다. 보통 테이터탓, 테이터토츠 같은 전분류 갈은 쇠고기 같은 육류, 그리고 통조림 크림이나 버섯 수프 같은 결합제로 만듭니다. 이 모든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오븐에 굽습니다. 핫디쉬는 든든하고 따뜻하며 긴 겨울에 적합합니다. 스테이크와 로스트 비프가 매우 흔하지만 패티 안에 치즈를 넣어 녹인 미니애폴리스의 주시루시 같은 독특한 아이템도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치즈 커드를 반죽해 딥프라이로 튀겨 먹습니다. 금요일 생선 튀김 프라이데이 피시, 프라이는 가톨릭 관습에 기초한 대중적인 전통입니다. 반죽을 입힌 워라이나 농어를 타르타르 소스 및 호밀빵과 함께 냅니다. 오하이오의 사과파이, 미시간의 체리파이, 아이오와의 호박파이는 모두 중서부의 수확물에 맞게 조정된 유럽식 베이킹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15. 탑 15 그레이트 플레인스 요리. 그레이트 플레인스 요리는 북미 중앙의 광활한 초원지대에서 발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에서 수샤이엔 포니와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들소, 옥수수콩, 호박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는 평원 요리의 기초를 형성했고 정착민들이 서부로 이동했을 때 그들의 식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룬자는 러시아 이민자들이 들여온 네브래스카의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갈은 쇠고기, 양배추, 양파, 향신료로 속을 채운 효모 반죽 빵입니다. 본질적으로 농부들을 위한 휴대용 점심이었으며 칸자스의 비어록과 비슷합니다. 들소는 평원 식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동물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육포와 스튜용 고기 풍미를 위한 골수조리 도구용 가죽, 육수용 뼈 등이 그것입니다. 유럽인들의 도착으로 훈제 건조 통조림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날 들소 고기는 종종 굽거나 그릴에 굽거나 스튜로 만들어집니다. 인디언 타코의 형태로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나바호족과 다른 부족들이 정부에서 배급받은 밀가루와 라드로 만든 푹신하고 튀긴 반죽인 프라이드 브레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위에 칠리치즈 상추를 얹은 이 음식은 평원 전역의 파우아우 축제, 와주, 박람회의 주전부리입니다. 모든 요리는 원주민의 지식과 유럽 정착민의 관습이 혼합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식사는 단순하고 든든하며 실용적입니다. 16. 탑 16 오자크 요리 미주리. 남부의 오자크 산맥에서 탄생한 이 요리는 산지의 채집 방식과 중서부의 영향이 조화를 이룹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와 독일계 가족들이었습니다. 송어와 메기 같은 강 물고기가 주식이며 보통 옥수수 가루를 입혀 튀깁니다. 이 지역은 한때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해 식탁에 올리던 오랜 역사가 있으며 농사가 어려운 암석지대의 결과로 스튜나 다람쥐 프리터 같은 요리로 먹었습니다. 현대 요리에서는 이 지역의 풍부한 야생 식물인 흑호두감, 그리고 엘더베리와 멀베리 같은 야생 베리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오자크에서 탄생한 요리 중 하나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개발된 스프링필드 스타일 캐슈 치킨입니다. 반죽을 입혀 튀긴 닭고기 조각 위에 고소한 브라운 그레이비와 캐슈넛을 얹은 요리입니다. 이는 남부식 튀김과 미국화된 중국식 풍미를 결합한 것입니다. 17. 탑 17 태평양 북서부 요리.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알래스카에서 발견되며 아시아와 원주민 음식의 영향이 뚜렷합니다. 태평양 북서부 요리의 중심은 연어입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수천 년 동안 컬럼비아강과 프레이저강 같은 곳에 야생 연어떼에 의존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레몬과 딜을 곁들인 구운 연어를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삼나무판 연어 구이 셋더 플랭크 살모는 옛 방식을 따르고 훈제 연어와 럭스록스는 1800년대 후반 해안에 정착한 스칸디나비아 어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의 숲은 바다만큼이나 음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챈터렐, 오이꽃버섯과 모렐버섯이 채집되어 특별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엘크 사슴, 야생 조류와 같은 사냥용 고기는 현대 태평양 북서부 요리에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튀기기보다는 그릴링 로스팅 훈제 염장을 선호하며 식사는 신선함 깨끗한 맛, 제철 음식을 강조합니다. 오리건의 윌러멧 밸리는 거대한 헤이즐넛 과수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주는 미국 헤이즐넛의 거의 전부를 생산합니다. 헤이즐넛은 구워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버터로 갈거나 쿠키와 케이크에 넣어 굽습니다. 헤이즐넛 향 커피 또한 이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18. 탑 18 캘리포니아 요리.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계곡, 긴 재배기간 태평양으로의 접근성 덕분에 신선한 농산물이 처음부터 요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은 도토리 생선 야생 식물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캘리포니아 음식은 19세기와 20세기에 정착민 이민자 농장 노동자들이 새로운 식재료와 기술을 들여오면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주의 음식 문화는 1970년대 앨리스 워터스 같은 셰프들이 팜 투 테이블 운동을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소스와 복잡한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가 거의 모든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를 가졌기에 완벽한 농산물 자체가 맛을 내게 했습니다. 콥 샐러드는 할리우드에서 발명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스인 렌치 드레싱은 산타바바라 근처의 관광 목장 듀드 렌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요리는 미국령 캘리포니아보다 더 오래된 강력한 멕시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타코는 국경을 넘어 진화했습니다. 피시 타코는 바하바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죽을 입힌 대구와 또띠아 위에 양배추와 크레마를 얹은 이 요리는 나중에 북쪽의 샌디에이고로 옮겨왔습니다. 카르네아사다 프라이는 감자튀김 위에 고기치즈, 과카몰리, 사워크림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미션 스타일 브리또는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디스트릭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쌀콩, 고기 살사를 거대한 밀가루 또띠아로 감싼 이 방식은 미국 전역의 표준 브리또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영향도 그만큼 큽니다. 중국 철도 노동자들은 1850년대에 볶음 요리와 딤섬을 들여왔습니다. 일본 농부들은 딸기를 재배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롤은 김을 안으로 숨기고 익힌 재료를 사용하여 미국인들이 새우씨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주는 미국 아보카도의 90%를 생산합니다. 하스 아보카도는 1920년대 라 하브라 하이츠의 단 한 그루의 나무에서 유래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 품종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요리는 문화와 풍미를 자유롭게 혼합하며 엄격한 레시피보다는 식재료에 더 집중합니다. 19. 탑 19 남서부 요리. 남서부 요리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및 콜로라도의 일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음식은 고대 푸에블로, 공동체 스페인 선교부 방랑하는 바케로 카우보이,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멕시코 가족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은 사막 환경에 적합한 건조 농법과 관계 시설을 통해 재배되어 일상생활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옥수수는 마사마사로 갈아서 플레브레드 덤플링 또는 죽으로 요리되었습니다. 콩은 단백질을 제공했고 호박과 고추는 맛과 영양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오늘날에도 또띠아 타말레 스튜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 지배는 밀쌀 가축 및 새로운 조리 관습을 추가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들여온 양 덕분에 특히 나바오족 사이에서 양고기가 흔해졌으며 양고기 스튜나 구이 같은 요리는 여전히 즐겨 먹습니다. 고추, 특히 뉴멕시코 고추는 이 지역을 정의하는 맛이 되었으며 신선하게 사용하거나 말리거나 소스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나바호 프라이드 브레드도 흔하며 꿀을 곁들이거나 타코 베이스로 제공됩니다. 이 요리는 파인너트 잣, 선인장 패드 호박과 옥수수 볶음을 같이 있게 여깁니다. 고산 사막의 햇볕에 구워진 소박한 요리입니다. 20. 탑 20 뉴멕시코 요리. 1996 연주 의회에서 선포한 뉴멕시코주의 공식 질문은 레드인가요? 그린인가요? 이며 이는 음식을 주문할 때 레드 칠리와 그린 칠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텍스맥스와 달리 뉴멕시코 음식은 큐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맛은 고추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구운 그린 칠리는 스모키한 채소의 열기를 제공하고 말린 레드 칠리는 흙내음 섞인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냅니다. 이곳의 엔칠라다는 돌돌 마는 대신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쌓고 그 위에 달걀을 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리는 뉴멕시코가 미국의 일부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먹는 많은 요리는 수백 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파피아스는 푹신하게 튀긴 반죽으로 꿀과 함께 디저트로 먹을 뿐만 아니라 칠리 스튜를 찍어 먹는 빵으로도 제공됩니다. 레드 칠리 소스에 돼지고기를 넣고 천천히 끓인 카르네 아다바다는 이 지역의 고추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많은 다이너와 길거리 식당에서는 소고기 패티 위에 해치 칠리와 녹인 치즈를 쌓은 그린 칠리 치즈버거를 판매합니다. 21. 탑 21 텍사스 요리. 텍사스에서는 음식도 포함해 모든 것이 더 큽니다. 바비큐와 텍스맥스로 유명하지만 텍사스 요리에는 힐 컨트리의 독일 및 체코 정착민들의 음식과 목축 전통도 포함됩니다.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는 텍사스의 비공식 주 요리로 널리 여겨집니다. 연하게 만든 스테이크의 닭고기처럼 반죽을 입혀 튀긴 뒤 크림 그레이비를 듬뿍 얹은 요리입니다. 이는 독일 이민자들이 구할 수 있는 소고기를 이용해 슈니체를 변형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과일이나 달콤한 치즈로 속을 채운 체코식 페이스트리인 콜라치는 고전적인 아침 식사이며 소시지를 넣은 짭짤한 버전도 인기가 많습니다. 바비큐는 텍사스 요리의 심장입니다. 특히 브리스킷 양지머리과 같은 소고기를 오크나 메스키트 나무 연기로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익혀 깊은 스모키 풍미를 만듭니다. 바비큐는 독일과 체코 이민자들이 소시지 제조 및 훈제 기술을 텍사스에 들여와 현지의 가축 및 나무와 결합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지역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중부 텍사스는 단순한 드라이럽 양념과 저온 훈제를 선호합니다. 동부 텍사스는 소스가 더 많고 달콤한 고기를 선호하며 서부 텍사스는 메스키트 나무를 이용해 직접 불에 굽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상징적 요리인 칠리 콘 카르네는 카우보이와 정착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소고기, 고추 향신료를 조합하며 종종 콩 없이 만듭니다. 텍사스는 다른 어느 주보다 피칸을 많이 재배하며 달콤한 피칸 파이도 매우 흔합니다. 22. 탑 22. 텍스맥스 요리. 텍스맥스의 역사는 텍사스가 주가 되기 훨씬 전부터 살았던 멕시코계 텍사스인인 테하노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란 치즈, 소고기, 큐민, 밀가루 또띠아의 과도한 사용이 특징입니다. 테하노 가족들이 텍사스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미국 남서부 정착민들의 선호에 맞춰 그들의 요리를 변형하면서 발전했습니다. 파이타는 텍스맥스의 발명품입니다. 역사적으로 카우보이들에게 주어졌던 저렴한 부위인 스커트 스테이크 안창살을 구워 밀가루 또띠아와 함께 냅니다. 엔칠라다 타코살 콩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접시에 담고 녹인 치즈로 덮은 콤보 플레이트가 표준 형식입니다. 큐민과 칠리 파우더로 맛을 낸 고기 소스인 칠리 그레이비는 멕시코의 토마토나 채소 베이스, 살사와는 다른 텍스맥스 엔칠라다의 핵심 소스입니다. 나초는 또띠아 칩 위에 녹인 치즈, 할라피뇨, 리프라이드 빈, 사워크림, 과카몰리를 쌓아 올립니다. 이그나시오 나초 아나야는 1943년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피에드라스 네그라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를 발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감 후에 미국 군인 부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그는 튀긴 또띠아, 조각치즈, 할라피뇨 등 가지고 있던 재료를 모아 대접했습니다. 여성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나초 스페셜이라고 불렀습니다. 퀘소는 1950년대 텍사스에 등장했는데 부드럽고 부을 수 있는 질감을 위해 종종 벨비타 치즈로 만듭니다. 텍스맥스는 1990년대 초 올드 엘파소와 산타마리아 같은 브랜드와 함께 북유럽 국가와 영국으로 널리 퍼졌으며 북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미미한 텍스맥스 변형으로는 고다 치즈를 사용하거나 타코쉘 대신 속을 채운 피타빵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23. 탑 23. 루이지애나 크리올 요리. 크리올 요리는 1803년 루이지애나 메이브로 미국에 귀속되기 전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인구들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크리올이라는 용어는 원래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온 가족을 둔 루이지애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아카디아인 독일인 카리브해 이민자 아프리카인 및 혼혈 조상을 둔 개인들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크리올 요리는 뉴올리언스의 도시 음식입니다. 양파 샐러리 피망이 거의 모든 요리의 베이스를 형성하며 레뮬라드와 같은 풍부한 소스나 쉬림프 크리올 같은 스튜의 기초가 됩니다. 유명한 요리로는 오이스터 록펠러, 바나나 포스터, 그리고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린 튀긴 반죽인 베네비니에가 있습니다. 크리올 스타일의 건보는 종종 토마토와 해산물을 포함하며 오크라나 버터 베이스의 루르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뉴올리언스의 유럽적 과거 덕분에 레스토랑과 웅장한 다이닝룸의 요리로 발전했습니다. 24. 탑 24. 케이준 요리. 세련된 크리올 스타일과 대조적으로 케이준 요리는 시골 음식입니다. 루이지애나 시골의 늪지와 강가에 정착한 프랑스계 캐나다 추방자들인 아카디아인 에이디언스 또는 케이준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소박한 요리법을 습지대의 현지 식재료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버터 대신 기름이나 라드를 사용하며 루르를 짙은 견과류 빛 갈색에서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익혀 건보와 스튜에 풍부하고 스모키한 풍미를 줍니다. 이 요리는 잠발라야와 크로피시 보일 같은 묵직한 1인분 냄비 요리로 유명합니다. 돼지고기는 큰 역할을 하며 특히 훈제 소시지와 쌀과 돼지고기를 풍미 있게 섞은 부댕부딘이 대표적입니다. 향신료를 듬뿍 넣어 염장한 돼지고기인 타소햄은 양념용 고기로 흔히 사용됩니다.
크리올 요리와 달리 전통적인 케이준 요리에는 토마토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과 늪에 뿌리를 둔 이 요리는 역사적으로 뉴트리아 악어, 거북이 같은 야생 고기를 포함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레스토랑이 셰프 폴 프리도미 루이지에나 요리로 대중화한 케이준 기술에 뿌리를 둔 요리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초기 정착민들이 먹었을 법한 고전적인 케이준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5. 탑 25 소울푸드. 소울푸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디아스포라의 요리입니다. 적은 배급량을 독특한 음식 전통으로 변화시킨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의 주방에서 탄생했습니다. 남부에서 시작되었지만 대이주 기간 동안 북부와 서부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핵심 요리들은 필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햄혹, 돼지 족발, 돼지발, 치틀린스 창자, 목뼈와 같은 돼지 부위들은 노예 주인들이 원치 않는 부위였으나 소울 푸드 요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부드럽고 풍미있게 만들기 위해 천천히 조리되었으며 종종 채소콩, 스튜의 양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콜라드 머스타드, 수무 IP 같은 채소 요리는 아프리카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맛과 영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온에서 천천히 익힙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 섭취를 거부당했던 사람들에게 필수 비타민을 제공하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요리로는 설탕과 따뜻한 향신료를 입힌 캔디드 얌, 캔디드 얌스, 전통적인 호핀존을 만들기 위해 종종 햄혹과 함께 뭉근히 끓인 블랙아이드 피 등이 있습니다. 남부 요리의 주식이 된 유럽 요리인 맥앤치즈는 토마토 제퍼슨의 개인 요리사였던 노예 요리사 제임스 해밍스에 의해 미국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닭은 노예 가족들이 직접 키울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프라이드 치킨을 자주 먹었으며 디저트에는 정제된 설탕 대신 당미를 비싼 과일 대신 고구마를 사용했고 남은 빵이나 비스킷 쓴 푸딩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마 파이는 사실 백인 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호박 파이를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26. 탑 26 중국계 미국 요리. 중국계 미국 음식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진 요리 중 하나입니다. 골드러시 기간 동안 서부의 광산 캠프와 철도 마을에서 발전했으며 중국 이민자들이 캔턴 광동 기술을 미국인의 입맛과 식재료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강한 맛은 부드러워졌고 설탕이 추가되었으며 미국인들이 더 풍부하고 무거운 음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튀김 방식이 더 흔해졌습니다. 중국에서 흔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요리에서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가 쓰였고 중국 채소 대신 브로콜리가 사용되었으며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전분이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활용해 미국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고안된 유연한 볶음 요리인 찹수이 같은 상징적인 요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너럴 소 치킨은 대만에서 발명되었으나 뉴욕에서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달콤하게 튀겨졌습니다. 포춘 쿠키는 캘리포니아의 일본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레스토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 문화 콤보 플레이트 빠른 서비스는 음식이 조리되고 제공되는 방식을 형성했으며 이동이 용이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선호하게 했습니다. 다른 음식으로는 아몬드 치킨 크랩 랭군, 참깨 치킨 등이 있습니다. 27. 탑 27. 그리스계 미국 요리. 그리스 이민자들이 전국에 정착하는 동안 그리스계 미국 요리는 특히 퀸즈의 에스토리아와 플로리다의 타폰 스프링스 같은 밀집된 그리스인 공동체 지역에서 번창했습니다. 아테네의 수블라키와 기로스 같은 그리스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기로스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뉴욕과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보통 양념한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양고기로 만들며 또띠아와 유사한 피타빵에 토마토, 양파 차지키, 소스를 곁들여 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그리스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시나몬 정향, 육두구 같은 지중해 향신료로 맛을 낸 전통적인 볼로네제를 신시내티 칠리로 변형했습니다. 이것은 스파게티 위에 육류 소스를 얹고 그 위에 잘게 썬 체다 치즈를 산처럼 쌓아 올린 요리로 이를 쓰리웨이라고 부릅니다. 양파나 콩을 추가하면 포웨이나 파이브웨이가 됩니다. 오이스터 크래커 및 핫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타베르나와 에스티아토리오는 주요 미국 도시에서 그리스계 미국 요리를 선보이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타베르나 메뉴에는 그리스 샐러드 요거트 마늘, 오이 디빈 차즈키 같은 에피타이저나 엔트레 파솔라다 같은 수프 그리스 와인 수블라키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스 이민자들은 코니 아일랜드 핫도그도 발명했습니다. 호두와 꿀 시럽을 곁들인 페이스트리층인 바클라바는 그리스계 미국인 제과점에서 마을 버전보다 더 달콤하고 풍부하고 푸짐하게 미국화되었습니다. 바삭한 필로 반죽에 커다란 커스터드를 넣고 시트러스 향 시럽에 적신 갈락토코는 축제에서 사랑받는 또 다른 주식이 되었습니다. 루쿠마데스는 따뜻한 꿀에 적신 황금빛 튀김 반죽공으로 종이 그릇에 담겨 뜨겁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튼튼한 포트에 끓여 작은 잔에 담아내는 진하고 강한 그리스 커피는 식당 요리사들과 손님들이 야간 근무 동안 깨어있게 해주었습니다. 28. 탑 28 미국식 바비큐. 미국식 바비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변형을 가진 나무 연기에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요리 전통입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고대 재래 요리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발전했으며 단어 자체는 스페인 탐험가들이 카리브해에서 발견한 나무 위에서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방식인 타이노족의 바바코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자신들만의 훈제 스타일을 가져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및 유럽의 육류 절단 방식과 결합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타일인 캐롤라이나 바비큐는 돼지 전체 홀 호그에 집중합니다. 식초 기반 소스는 돼지고기의 풍부한 지방 맛을 잡아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텍사스 바비큐는 거의 전적으로 소고기 특히 브리스킷에 집중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단히 문지르고 포스트 오크 나무로 최대 18시간 동안 훈제합니다. 목표는 소스 없이도 부드럽고 풍미 있는 고기 사탕 같은 쇠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멤피스 바비큐는 양념 가루를 발라 소스 없이 훈제한 드라이리브스로 유명하며 소스는 따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바비큐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아우르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알고 있는 걸쭉하고 달콤한 토마토 기반의 바비큐 소스를 포함합니다. 바비큐는 종종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중에 열립니다. 치킨 바비큐는 20세기 중반 이후 뉴욕주 북부에서 인기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타마리아 스타일 바비큐는 레드 오크 불판 위에서 마늘과 소금으로 양념해 굽는 트라이팁 쇠고기로 유명합니다. 29. 탑 29 하와이 현지 요리. 하와이의 원래 요리는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타로 생선 돼지고기 및 기타 식품에 기초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도착하고 설탕 및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할 이민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섬의 음식은 폴리네시아의 항해 음식과 일본, 중국, 필리핀, 포르투갈 노동자들의 요리 관습이 섞인 혼합물로 변모했습니다. 플레이트 런치는 표준적인 식사입니다. 흰 쌀밥 2스쿱 마요네즈를 듬뿍 넣은 마카로니, 샐러드 1스쿱, 그리고 치킨 카츠, 데리야끼 비프 또는 칼루아 피그 같은 주요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형식은 저렴하고 든든한 식사가 필요했던 농장 노동자들에 맞춰 변형된 일본의 벤또 도시락 상자에서 유래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섬 전역의 런치, 외건과 드라이브인 식당들이 모든 사람에게 플레이트 런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카로니 샐러드는 필수적이며
부드럽고 톡 쏘는 맛으로 뜨거운 메인 요리의 맛을 완화해 줍니다. 김으로 감싼 밥 위에 구운 스팸 한 조각을 올린 스팸 무수비는 인기 있는 간식이자 제2차 세계대전 배급제의 유산입니다. 간장 참기름 해조류로 양념한 깍둑썰기한 생선인 포케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전까지 전통적인 어부들의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여전히 슈퍼마켓의 주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윽가에서 발효시킨 타로 뿌리인 포이타로 잎의 돼지고기를 싸서 찐 라우라우 같은 전통 하와이 원주민 음식은 여전히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쌀밥 위에 햄버거 패티를 올리고 계란 후라이와 그레이비를 얹은 로코모코코입니다. 1878년 포르투갈 이민자들은 농장 캠프에 다른 이민 노동자들과 말라사다스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날 하와이 제도의 수많은 제과점에서는 1년 내내 이 포르투갈식 도넛을 만듭니다. 종종 전통적인 포르투갈식 커스터드 크림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코코넛, 초콜릿 패션, 프루트 구아바, 망고 자색 고구마, 유배 파인애플 맛의 현지 크림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마르디그라 사순절 전 축제는 말라사다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산물은 여전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참다랑어 아이, 투나와 마히마히 같은 신선한 생선이 포케로 생으로 제공되거나 그릴에 굽거나 스튜로 요리됩니다. 30. 탑 30 푸에르토리코 요리. 미국 영토로서 푸에르토리코는 원주민 타이노, 스페인 아프리카 요소가 혼합된 코시나 크리올라라는 풍부한 요리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짭짤한 요리의 풍미 베이스는 소프리토입니다. 이는 양파, 마늘, 고추, 아히, 둘세 아지스, 듀르체스, 그리고 실란트로와 레카오 같은 허브를 기름에 볶은 혼합물입니다. 요리사들은 비율을 조절하고 때로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비밀 재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쌀과 콩은 거의 모든 식사의 중심을 잡습니다. 간둘레스는 이 섬의 국가 요리입니다. 비둘기콩, 피지언 피즈, 돼지고기, 올리브 소프리토와 함께 지은 쌀밥입니다. 명절과 가족 모임의 중심 메뉴로 자주 제공됩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모퐁고로 튀긴 그린 플랜테인을 나무 절구피론에 마늘 올리브 오일, 돼지 비계 튀김과 함께 넣고 으깬 아프리카 카리브해 요리입니다. 종종 돔 모양으로 만들어 육수와 함께 제공되거나 해산물이나 고기로 속을 채웁니다. 이 요리는 서아프리카의 푸푸와 유사한 아프리카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푸에르토리코적인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카페 푸에르토리케뇨, 카페 포르투에노는 섬의 중앙 산맥에서 재배됩니다. 스페인 커피 문화를 반영하여 강하고 진합니다. 럼 시나몬 정향을 넣은 코코넛 기반 음료인 코키토는 스페인 향신료와 카리브해 럼 생산이 결합된 명절 음료입니다. 유고파라는 레모나다 대 코코 레모나다도 코코와 같은 신선한 과일 음료는 섬의 열대적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인 럼은 일상생활과 축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초나사도는 껍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삭하고 고기는 연해질 때까지 나무 숯 위에서 천천히 통째로 구운 돼지 요리입니다. 구아바테 마을은 이 전통을 기리는 돼지고기 고속도로로 유명합니다. 길거리 음식으로는 염장 대구 튀김인 바칼라이토스와 알카프리아스가 있습니다. 알카프리아스는 그린 바나나와 타로 반죽에 고기를 채워 만든 튀김으로 튀긴 컴포트 푸드에 대한 이 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다양한 맛을 찾아 떠난 이 여정이 여러분의 식탁 위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를 정의하는 요리의 역사와 전통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역사의 주방으로 떠나는 다음 심층 탐험도 곧 시작됩니다.